맛있는 HSK, 여러분 HSK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만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나 첫 번째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지난번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HSK 점수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타이밍, 즉 시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어에서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어는 뭐 영어처럼 다양한 시제가 발달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시면 자, 박스를 빼버린다라면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我大学毕业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대학을 졸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보다 앞에 시간을 붙이면 이 문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조텐이 붙어버리면 어제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완전한 완료가 돼버리는 거고요. 진티안 오늘 대학 졸업한다가 될 수 있고 졸업을 했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민텐이 붙어버리면 나는 내일 대학을 졸업한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어떤 한 문장을 보자마자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문맥을 통해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 이런 문제를 풀 때, 특히 듣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졸업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 행동이 일어났는지 혹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그런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사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너무 잘한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통 체크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제 시간에 관련된 표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라든지 뭐 주라든지 월에 관련된 표현, 그 다음에 뭐 년과 해에 관련된 표현들 많이 나올 텐데요. 말했지만 일어났는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관심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설명할게요. 자, 주하고 월에 관련된 표현이 있다라면 특히 주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은 싱치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험이 조금 이제 덜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 외에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다라면 앞에 적어 있는 리바이라고 하는, 리바이도 주에 대한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에 조우란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자, 조우도 주가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버리면 1부터 6까지 붙여버린다면 요일이 될 수 있죠. 뭐 싱치2, 리바이2, 조우2 하게 되면 요일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달에 관련된 표현인데요. 단독으로 쓰면 위에가 있고요. 위에는 동의어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동의어 표현이 없는데 여러분 추가로 알아야 될 표현이 있다라면 자, 월말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시험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디 해서 달력의 바닥에 있다고 말인데요. 위에 디, 그 다음에 위에 모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월말이라는 표현이 이것도 너가 알고 있니라는 걸로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에 띠가 시험에 잘 나올까요? 위에 뭐가 시험에 잘 나올까요? 정답입니다. 위에 D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에 D는 중국적인 표현이고 외국인들이 알기 힘든 표현이죠. 그래서 위에 뭐가 나오면 좋겠지만 시험은 생각보다도 위에 D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하고 월에 관련된 표현은 동의어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거기에다 추가로 붙습니다. 말씀드렸죠. 일어났느냐, 일어날 것이다 했을 때 달력이 위에 있으니까 샹거는 저번 주, 저번 달. 그 다음에 저거는 이번 주, 이번 달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아거 달력의 아래에 있으니까 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시간을 표현하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하고 월을 같이 정리하고 제가 연하고 해를 따로 뺐잖아요. 왜냐면 연하고 해에서는 샹거, 시아거 이런 표현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작년, 올해, 내년이란 표현은 여러분이 익숙할 거란 얘기죠. 익숙하지 않다고요.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체크할 것은 뭐냐면 아까 월말처럼 연말로 잘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뒤에 D 하고 뭐를 붙이면 됩니다. 아까도 배우셨죠, 여러분? 뭐가 더 시험 잘 나온다고요? 똑똑하십니다. 니엔디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한번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깔끔하게 듣기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주, 월, 년, 그 다음에 해에 관련된 표현들은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더 정리할 게 좀 있는데 뭐 단순하게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여러분들 그냥 단어만 제대로 외우셔도 아, 이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거에 해당하는 표현은 이치엔, 뭐 이전이래요. 그 다음에 꾸어취 하면 과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허울라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울라이는 나중에라고 많이 외우시는데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뭐 했었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호울라이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호울라이라는 표현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지앙라이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앙라이가 뭐냐면 나중에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정말로 미래 맞아요. 근데 호울라이 파시엔 한다라면 나중에 발견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중에 발견했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호울라이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에 관련된 표현이고요. 지앙라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 관련된 표현이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땅시란 표현인데 이것도 외우시면 당시에니까 과거형처럼 느껴지시죠?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에 관련된 표현에서 한번 좀 더 볼 게 뭐냐면 얘는 단순하게 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만 요거는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시간을 나타낼 수 있겠죠. 희망한다. 그 다음에 다수안 하게 되면 뭐뭐 할 계획이다. 그 다음 하나 정리한다면 저희가 이제 준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준베이도 준비한다는 뜻인데 나는 뭐뭐 할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표현으로 얘를 정리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완료라는 표현. 완료는 뭐뭐 했다 혹은 했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표현. 요거는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정짜이 혹은 짜이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박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표현 위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완료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임박에 관련된 표현을 볼 건데요. 완료를 했을 때는 이징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임이란 표현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듣기뿐만 아니라 장문의 순서별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징이 나온다 하게 되면 문장 마지막에 러가 붙을 때가 많아요. 이징 보겠습니다. 이징 칠러처럼 해서 문장 마지막에 러로 마무리가 되고 뒤에 마침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이 읽어두시고 이걸 정리한다라면 듣기, 그다음에 독해, 그다음에 순서별까지 끝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바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깡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깡깡이라는 표현도 이제 막 방금 뭐뭐 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완료된 동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임박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콰이야오 썸머썸머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끔씩 앞에 콰이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우야오 썸머썸머러라고 여기도 역시 지우를 생각해서 야오 썸머썸머러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학생들이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콰이야오는 이제 곧 뭐뭐다. 자, 오늘은 예문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졸업을 단어로 정말 중요하니까 콰이야오 삐예러가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빨리 졸업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간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이 임박했다는 뜻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표현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특히 콰이나 지우가 없어도 야오 썸머썸머러 해버리면 곧 졸업인데 어떤 학생은 나 졸업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오역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임박한 상황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좋고요. 문제 풀 때 보면 특히 지문에는 콰이야오 썸머썸머러가 되어 있는데 밑에 문제에는 이징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징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콰이야오라고 하는 표현을 꼭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추가적인 포인트 하나 더 잡아볼 텐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마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마상은 이제 곧 뭐뭐 할 것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마상도 문맥에 따라서는 뭐 일어난 일이 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난 일보다는 일어날 일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우야오 썸머썸머랑 만나면 지우야오 앞에 붙여서 마상 지우야오 삐예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뭐다? 순서별에 잘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순서별에 잘 출제되는 문제를 잘 외웠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점을 버는지 아십니까? 요거 하나에 몇 점이다? 6점입니다. 6점. 알겠죠? 그래서 요 점수를 벌어갈 수 있는 거니까 요거 한번 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정리했죠, 여러분. 뭐 주화, 그다음에 주, 월, 뭐 해 정리했었고요.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완료와 임박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을 겁니다. 나중에 복습하셔야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서 화면 캡처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듣고 나면 와, 나는 오늘 강의에서 많은 걸 배웠어라고 뿌듯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습도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뭐다? 다 내 걸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풀이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자,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듣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듣기 할 때 아까처럼 학생들은 졸업이란 단어에만 너무 집중하는데 졸업이라는 단어는 보다 언제 졸업하냐, 뭐 졸업했느냐 이런 표현들 동작보다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독해 2파트는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문장이 있고 그거를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럼 가끔씩은 ABC 중에서 시간이 보이는 문장을 먼저 읽고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개로부터 문장을 풀어나가시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개의 문장이 있다라면 그 세 개는 반드시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봤을 때 난 이게 마음에 들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배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있는 문장을 먼저 첫 번째 문장으로 개를 먼저 시작을 해서 문장을 풀어나간다. 두 번째는 사건은 반드시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3개를 준비했는데요. 듣기 지문 2개와 독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듣기 1영역인데요. 듣기 1영역은 자,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럼 먼저 녹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이걸 미리 봐놔야겠죠. 地铁已经到了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막 지하철을 체크하고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지하철 나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뭐다? 已经到了니까 이미 도착했느냐, 도착할 거냐. 알겠죠? 요거에 보통 관심이 있는 게 HSK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장은 지하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혹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已经什么什么了라고 해서 이미 도착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녹음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前方到站是江南下车的乘客请您准备下车 됐죠? 한 번만 더. 前方到站是江南下车的乘客请您准备下车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볼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국어를 잘한다라면 사실 이걸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前方到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읽어볼까요? 전방에 역이 도착한다지만 이번 역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역하면 다음에 또 기억 안 나니까 전방에 도착하는 역은江南, 강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전방에 강남이 있으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4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 못 풀어요. 제가 선생님이 이걸로 문제 풀라 그러면 선생님 나쁜 사람. 알겠죠? 밑에 보시면 下车的乘客 하차하실 승객들은 请您准备下车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지금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릴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에 도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자, 이미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거는 일어난 일 되니까 여기에 도착하지 않았다. 정답은 얘는 X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자, 他下礼拜回来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체크할 것도 없고요. 자, 回来체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뭐다? 下礼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여기 중요한 것은 시야도 중요하고요.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 왠지 리빠이하고 동의어가 나올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면 정답입니다. 알겠죠? 下礼拜回来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돌아온다죠. 여기 제일 핵심적인 표현은 다음 주냐, 이번 주냐, 저번 주 좀 이상하다. 알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真抱歉我刚刚接到通知明天要出差等我回来后再跟你联系我下周一回来 됐죠? 저는 이런 문제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중요 정보를 앞에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실컷 듣고 있는데 답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답이 딱 나와버리면 그리고 답이 생각보다 쉬우면 맥 빠지거든요. 사람 놀리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真抱歉 아직 저희가 단어가 좀 부족해서 그죠? 抱歉 죄송합니다. 자, 我刚刚接到通知 깡깡도 아까 저기 잠깐 봤었죠? 이제 막 接到通知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明天要出差 시간차가 엄청나게 많죠. 내일이면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等我回来后 제가 돌아온 후 그죠? 再跟你联系 그리고 나서 다시 당신과 연락을 하겠습니다. 我下周一回来 라고 되어 있습니다. 下 동일하죠? 周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星期 리바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下周一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시면 역시 여기도 뭐가 중요하다. 下周라는 표현 뭐 이까지 안 나왔지만 下礼拜라고 해서 동의어적인 표현으로서 이걸 체크하고자 한다. 이걸 아는지 테스트하고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치하니까 정답을 O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시험에 출제되는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독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독해 문제 딱 보자마자 이제 글자가 많아서 압박이 크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아직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안 보이겠지만 이제 오늘은 시간사를 배웠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복잡한데 복잡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 시간사를 찾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시간사가 사실 여러 개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시간이라 보기 힘들지만 시엔이라는 단어가 먼저 보기도 먼저라는 단어가 보이기도 하지만 보시면 我打算毕业以后 오늘 졸업으로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자, 我打算毕业以后라는 자 뭐겠습니까? 打算 계획하다. 그다음에 이후라고 하는 시간사가 보여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뭔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웨이라이라고 하는 미래란 단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긴 것보다 짧은 걸로 시작하고 확실하게 시간이 보이니까 B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打算 나는 계획한다. 맞죠? 毕业以后 해버리면 졸업한 이후에 땡땡이 할 것을 계획한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A하고 C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짧은 것부터 갑시다. 자, 시엔이라고 나왔습니다. 시엔은 먼저지만 먼저 혹은 가끔씩 우선이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먼저, 우선. 在叔叔的商店里 해버리면 자, 삼촌의 쌍디엔리 상점에서 자, 깐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될 수 있겠죠. 이또한 시간 생각보다 어렵죠. 자, 이또한 시간이라는 것은 한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동안 일한다는데 여기 보시면 졸업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라면 일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셔야겠죠. 자, 우선 삼촌 가게에서 한동안 일할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C번에 보시면은 웨이가 나왔네요. 자, 웨이는 뭐뭇을 위해서 혹은 뭐뭇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 가능합니다만 웨이라 미래에 나중에 쯔지 做生意라고 되어 있습니다. 쯔지라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란 말을 쓰기도 하고 동사 앞에 쓰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 직접 做生意 하게 되면 어떤 장사를 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나의 그런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레이 이 단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레이 축적하다 이시의 징년 하게 되면 몇몇의 약간의 경험들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A하고 C를 진짜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선생님 경험을 쌓으려고 예를 들면 삼촌 가게에서 일을 한다. 이거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때 여러분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다? 삼촌 가게에서 일을 해야 경험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될 것 같으면 답이 여러 개가 중복적인 답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헷갈리듯 중심 잡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이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나는 계획이다. 뭐냐면 졸업한 이후에 맞죠? 먼저 삼촌 가게에서 일을 해서 나중에 내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을 위해서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B, 그 다음 뭐가 되겠다? 그 다음에 A, 자, C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말 잘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사건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이 잡히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정리한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풀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오늘 부분 정말로 중요한 건 엑기스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